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풀이 과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히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교재가 이렇게 출간이 됐거든요. 얘가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교재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의 어떤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뭔가 수소목적상 좀 반드시 봐야 될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편의상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 좀 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요한 사항들 있죠. 주요한 학습 사항 위주로 해서 이걸 이제 객관식 문제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꼭 중요한 것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도 문제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누군가는 합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여기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갖다가 출제자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 얻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또 포괄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핵심 체크와 응용이 이러한 영역을 갖다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 문제집과 핵심 체크와 응용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병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병행을 하시잖아요. 우리 출제되는 전 영역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두 개를 갖다가 함께 학습을 해주시는 게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단원별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재 순서에 따라서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구성해 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갑자기 뭐 앞 페이지 나왔다가 그다음에 저 뒷 페이지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의 구성을 갖다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쫓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갖다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여기서의 단원별이라는 것은 큰 범위가 아니라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하다 보면 뭐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단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짧게 해가지고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단원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실제 기출된 문제 형태로 해서 내용 갖다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출된 문제는 약간 형태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단원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얻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교재상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락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한다면 주제별로 해서 내용 정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우편 일반 전반적으로 그 각각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뭐 각 지방의 지방우정청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체. 그러한 주체를 갖다가 교재를 통해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산만해요. 왜냐하면 교재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기보다는 얘네들을 갖다 하나 다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관련된 내용 갖다가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와 국제우편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주체별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자 중심으로 해서 일자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뭐뭐한 날, 그 다음 뭐뭐한 다음 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 밖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교재 이제 산재되어 있는 내용 갖다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관련된 내용 갖다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를 각각의 파트별로 해서 다 구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출문제 연도를 갖다 표시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라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출제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출제 기조가 어떤 식으로 해서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형을 갖다가 여기에서 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진화됐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출문제를 출제 당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여기 발표된 우정사업본부의 그 학습 자료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문제를 구성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편일반이라는 것이 시대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관련된 서비스나 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금에 대한 체계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다 현행화해가지고 현재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갖다가 수정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당시 출제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했는데 지금은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상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런 걸러짐 없이 예를 갖다가 본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는 게 좀 좋다라는 거죠. 만약 시험을 갖다 처음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재시생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으셔도 되죠. 예전에 학습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다 또 파악하고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재 구성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구성을 갖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편 일반과 예금 일반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단원별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단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출문제 관련했을 때는 좀 이거에 비해서는 범위가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 갖다 다양하게 물어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작게 우리가 관련된 내용 갖다가 다 학습하고 암기한 그런 배경하에서 이걸 갖다 보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갖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부록,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했을 때 과연 공부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죠. 만약에 기본서에 관련된 본문 내용이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부록까지 학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정말 이제 시험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험장에서 한 문제 실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전체적인 어떤 평균 접수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문제로 인해서 실제 당락이 이렇게 갈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도 공부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출제된 비중을 갖다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게 높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추세를 갖다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금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나마 꾸준하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얘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이래요. 막. 또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부록에 대한 어떤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여기에 있는 전 범위를 갖다 학습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각각 개개인마다 학습에 대한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위 이런 것들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시험일까지 충분한 학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서 본문을 갖다 충실하게 내가 마치고 시험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학습이 충분히 됐다라고 한다면 학습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여기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후에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서의 내용이 충실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관련된 내용이 외워진 상태가 아니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갖다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다른 교재들은 중간중간에 얘를 갖다 껴서 관련된 예시로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그 예상문제집 앞에 단원별의 문제를 통해서 기출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갖다 푼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학습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별도로 띄어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편 1반, 예금 1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대략적으로 강의는 몇 강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60강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 계획하는 것은 대략 한 60강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학습 효과라고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교재의 순서대로, 물론 100% 완벽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가급적 이러한 순서대로 해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면서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회독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내가 시험을 갖다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문제집을 통해서 그냥 문제집의 문제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통해서 기본서를 갖다가 회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은 교재를 한 두세 차례 정도 회독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로 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교재도 회독하고 관련된 내용도 좀 더 명확하게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틀을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인물을 갖다 그린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여기 눈썹을 막 정밀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을 갖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눈 위치가 어떻게 되고 코를 어디다가 그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덧칠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나간다라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라든지 공부 방식에 편차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단순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걔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렇게 큰 틀의 줄기, 그 다음에 틀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회독을 하면서 여기 있는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기하는 내용 갖다가 좀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암기량을 좀 더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집이라고는 타이틀이 되어 있지만 얘를 통해서는 사실상 주요한 내용에 대한 뼈대, 그 다음에 틀을 갖다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문제풀이 공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집을 이렇게 펴놓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갖다가 시청을 해요. 시청하면서 동시에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진도는 본인이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는 그냥 강사가 푸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서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강사가 푸는 거지 본인이 직접 푸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도는 나가지만 내가 관련된 내용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여기 문제풀이 과정을 갖다가 이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손으로 해서 사전에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 갖다 강의를 통해서 아 이렇구나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이해한다. 이 다음에는 본인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붙잡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사고를 갖다 좀 더 확장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본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남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리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뭔가 내가 더 맞췄다. 그 다음에 아 이거 틀렸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더 선명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알아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갖다 정리해서 내 걸로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맞추는 게 별로 없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제 문제를 갖다 좀 풀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갖다가 내진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 뭐냐라고 하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 한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도약한다라는 거죠. 그냥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거 다 틀렸네. 그냥 좌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공부 안 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는 거는 더 확실하게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 수준을 갖다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때 바짝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한 단계 여러분의 수준을 갖다가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구성된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보면서 출제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냈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해서 구현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좀 어려울까.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대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항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교재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 딱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요 내용이 이쪽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명되어 있고 저쪽 국제우편 갔더니 또 다른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전개가 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출제될 수 있는지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열심히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가 이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 출제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다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고도 넓혀가면서 그 다음에 출제에 대한 어떤 경향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준비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 여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갖다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나가시면은 훨씬 더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다 선명하게 여러분의 어떤 가는 길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여러분께서 노력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도약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어떤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지금 막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한 2, 3주 전에 그때서 팍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딱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의 자기 확신, 그런 자기의 어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풀이 과정을 갖다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